안녕하세요. 현재 영국 런던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예슬입니다. 저는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영국에서의 부트캠프 차이점, 그리고 개발 경력 없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발자로 랜딩했던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캐나다와 호주를 거쳐 영국에서 워홀 중인 자칭 여행자이고 호스피탈리티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쪽으로의 커리어를 쌓다가 기술직을 하고 싶어서 웹디자이너로 전향해 일을 하다가 다시 좀 더 안정적인 커리어로의 전환을 위해서 2020년도에 코딩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8개월 국비 지원 부트캠프 코스를 이수하고 영국으로 와서 4개월 코딩 부트캠프를 이수해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커리어 전환을 위해 코딩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아직 개발 경력이 없는 분들, 또는 해외에서 영국에서 부트캠프를 이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국과 영국의 개발 문화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특히 제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케이스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과정이니 도움이 될 만한 건 참고하시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냥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된 2020년도에 저는 커리어 전환을 위해 개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한국에 있는 국비 지원을 알아보고 개발원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여러 개의 학원이 후보에 있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건 시수랑 후기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솔직히 4개월이나 6개월 안에 풀스택으로 배워서 취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기에 최대한 시수가 길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국비 지원을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고, 제가 이수한 국비 지원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저는 대전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전은 정부기관이 많아서 서울 경기에 있는 스타트업이 많이 사용하는 신기술보단 레거시 위주의 기본을 다지는 데 중점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기술 스택은 풀스택으로 HTML, CSS, 그리고 기초 자바스크립트랑 지금 영국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 jQuery를 배웠고, 백엔드로는 자바랑 스프링, 그리고 SQL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설 부트캠프는 리액트도 배우고 모던 테크 스택을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 국비 지원에선 리액트를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코비드 당시에 워홀 비자를 별 기대 없이 지원했다가 된 거였고 또 나이 제한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비를 좀 많이 하지 못하고 온 케이스였어요. 이미 비자를 6개월 정도 까버린 상태에서 영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중 하나가 정보 모으기였어요. 뭐 구글링은 개발자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정말 영국 오기 전에 저는 영국에 살고 계신 개발자 블로그란 블로그는 다 찾아보고 개발자 관련 인터뷰, 기사 등등 찾기 위해서 구글링도 정말 많이 해보고 그리고 알게 된 분들한테 제가 구글링으로 찾지 못했던 정보들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조언이나 궁금증 등을 메시지나 댓글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영국에서 백엔드 개발자를 신입으로 뽑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 고민 끝에 프론트엔드로 포지션을 전환하고 다시 포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혼자서 준비를 하다 보니 미흡한 점도 많았고 우선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영국에서 다시 부트캠프를 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막 16주 코스가 1,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부트캠프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트캠프들이 그러하겠지만 미리 지원을 해야 돼요. 제가 관심 있던 부트캠프들 중에 그나마 지원 시기가 맞았던 곳이 있어서 저는 그곳을 일이 구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삼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포폴이라고 적어놨지만 주니어 개발자에게 포폴은 사이드 프로젝트이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만든 프로젝트도 물론 좋지만 팀으로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팀 프로젝트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링크드인 셋업은 무조건입니다. 주니어라면 깃허브에 활발한 잔디 심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CV 같은 경우는 역시 저는 구글링을 하면서 다양한 템플릿을 보고 저한테 맞는 폼을 찾아서 맞게 작성을 했고요.
참고로 CV 영어 첨삭으로는 저는 링글이라는 플랫폼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보험 삼아 지원했던 부트캠프를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뒷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수료한 부트캠프는 스쿨 오브 코드라는 온라인 코딩 무료 부트캠프입니다. 스쿨 오브 코드는 굉장히 인텐스한 풀스택 16주 코스인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오프라인보다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HTML이나 CSS는 제 기억으로는 알아서 공부하라고 했던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를 바탕으로 코스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것도 풀스택 코스라 전반적인 웹 개발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루기 때문에 16주가 정말 타이트하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세한 건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실 강의의 스킬적인 면에서 제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는 이미 한국에서 풀스택 과정을 이수한 상태로 런던에서 잡 헌팅을 위해서 또다시 부트캠프를 이수한 거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영어로 다시 수업을 들은 거라서 많이 수월했어요. 만약에 제가 웹 개발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트캠프를 이수했다면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처음 웹 개발 배울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걸 영어로 처음 배운다면 진짜 멘탈이 더 나갔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어가 정말 모국어 수준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코딩, 이제 웹 개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해외에서 영어로 부트캠프를 이수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 스킬에 관해서인데 사실 스쿨 오브 코드는 테크 스킬도 스킬이지만 소프트 스킬에 정말 굉장히 중점적으로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주에는 개발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how to solve the problems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이라든지 computational thinking, 어떻게 하면 컴퓨터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액티비티를 통해서 가졌었고 이후에 계속해서 팀워크의 중요성이라든지 방법, 에자일이나 스크럼 등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개발 스킬, 즉 코딩에 대해서만 알려줬다면 소프트 스킬에 관해서는 정말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아마 서양권 국가가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영국에서는 팀워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회사 들어가면 당연히 주니어니까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는 있어도 팀워크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팀으로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팀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이나 매주 해커톤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팀워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코딩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바로 코딩 시작하잖아요. 근데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 왜 내가 이렇게 코드를 짜는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플랜이 무엇인지를 계속 얘기하면서 코딩을 해야 돼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같이 코딩하는 거를 영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멘토링 같은 것도 아마 부트캠프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직 종사자랑 멘토링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발 관련돼서 좀 비글 픽처를 보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영국 오기 전에 내렸던 결론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아예 경력이 없는 주니어로는 영국에서 취업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에서는 백엔드 개발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영국에서 부트캠프 수료 후에 제 주변에 백엔드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아예 백엔드로 가기보단 풀스택으로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백엔드로 전향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자바 개발자는 주니어로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CV에 넣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자바로는 개인 풀잭이나 팀 풀잭을 여러 번 했었는데 자바스크립트나 리액트로는
다 혼자 한 거라서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이쪽 인더스트리에서는 이게 좀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주로 리크루터를 통해서 잡을 구하게 되고 또 인터뷰 프로세스도 한국이랑은 다르게 이니셜 콜부터 시작해서 테크니컬 인터뷰, 코딩 인터뷰, 논테크 팀과의 인터뷰 등등 다양한 스텝이 있는 것도 저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오피스 잡을 처음 구해보는 저로서는 이쪽 잡마켓이 너무나도 생소했던 것 때문에 부트캠프를 통하면 잡 연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인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조금 웃긴 게 저는 한국이 지연 혈연 같은 인맥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특히 인맥도 능력이고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레퍼럴 같은, 즉,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그 지인이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제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레퍼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인맥,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시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실력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트캠프를 다시 하더라도 저에게는 베네핏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부트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차이점은 앞에서 거의 다 말한 것 같긴 한데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한국에선 실전 기술 위주의 코딩 교육이고 영국은 팀워크나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소프트 기술을 코딩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링크드인 같은 곳의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애자일 방식으로 일해본 사람을 선호한다 이런 걸 굉장히 자주 봐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한국은 주로 개발할 때 폭포수 방식으로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차적인 접근 방식이라서 나중에 요구사항 변경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영국 테크 회사는 애자일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애자일은 개발 기간이 조금 짧고 개발과 함께 즉시 피드백을 받아서 유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어요. 다음으로 테크 회사의 차이점이라 하면 사실 저는 16주 안에 풀스택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6주는 정말 그냥 맛보기 같은 수준이고 끊임없이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소스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계속 거기서 반복해서 학습하고 계속 손으로 코딩해보고 연습이거든요. 이걸 16주 안에 해서 개발자로 취업을 한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론 회사에서 그냥 살짝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일하게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기업들이 주니어를 뽑는 건 그 회사의 이익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이고 내가 지금 주니어를 잘 가르쳐서 키워놓고 당연히 그 주니어가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나한테 미드나 시니어 레벨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키워놓은 주니어를 내가 미드급으로 데려와서 또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인더스트리 컬처를 만드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주니어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주니어가 이 코딩 테스트를 얼마나 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지, 발전하고자 노력하는지,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게 아무리 코딩 테스트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소프트 기술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회사마다 기술 스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가 있으면 기술이야 가르칠 수는 있지만 소프트 스킬은 못 가르치거든요. 이게 제가 느끼는 한국과 영국에서의 개발 문화 차이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부트캠프 정보를 드리자면 제가 물론 영국에 있는 모든 무료 부트캠프를 다 알지는 못하고 그나마 제가 준비했었고 잘 알고 있는 세 군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가 수료한 스쿨 오브 코드랑 그리고 제가 지금 인스트럭터로 일하고 있는 코드 퍼스트 걸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원하고 싶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한 파운더스 앤 코더스까지 이렇게 세 군데예요. 스쿨 오브 코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 코드 퍼스트 걸스는 사실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만 지원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테크 쪽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 웹 개발이랑 기초 파이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하루 2시간씩 진짜 찍먹 수준인 강의가 이제 3가지 있고, 그 외에 나노 디글이라고 주니어를 뽑고 싶어 하는 회사랑 인터뷰를 미리 해서 합격하면 그때 이제 강의를 듣고 수료한 후에 바로 취업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Founders and Coders도 16주 풀스택 코스인데 다른 부트캠프와는 달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코스라서 런던에 직접 거주해야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하셔서 정보를 얻기를 권장해드려요. 저도 영국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정보를 얻었기에 이런 좋은 취지의 컨퍼런스가 있어서 선뜻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뭔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빼먹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